you longer if I can. How long will I need you? As long as seasons need to follow the plan. How long will I be with you? As long as it's bound to wash upon a sound. How long did I want you? As long as you want me to. Longer by far. How long will I hold you? As long as you want me to. As long as you can. How long will I give to you? As long as I live through you. However long you'll stay. How long will I love you? As long as stars are above you. Longer if I may. How long will I love you? As long as stars are above you. 네, 한 주의 피로를 내려놓는 시간이죠. 금요일에 TV 책방 북소리. 오늘은 오랜만에 북 페스티벌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문학평론수는 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즈 보컬리스트 유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연주로 함께해 주실 송지은 또 오정택 씨 소개해드립니다. 네, 재즈 피아니스트 송지은 씨고요. 또 콘트라베이시스트 오정택 씨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도 굉장히 무더웠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제 밤에 잠을 자다가 혼이불을 겹이불로 바꿨습니다. 아, 드디어. 예. 요즘 또 일교차가 심해서 그쵸. 네, 이불을 바꿀 철이 왔죠. 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가을 하면 유사랑 씨는 뭐가 떠오르세요? 뭐뭐의 계절. 가을하면 많은 분들이 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바로 독서의 계절입니다. 독서의 계절을 맞아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러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저희가 이곳에 왔는데요. 둘러보시면 지금 아주 다양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북페스티벌은 이 서울시 최대 규모의 책 축제라고 합니다. 광장에서 즐기는 독서를 모토로 읽고 쓰고 또 말하는 일상적인 행위를 풍요롭게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네. 저희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여러분 QR코드가 뜰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상품을 드릴 텐데요. 풍성한 책 선물 마련했습니다. 먼저 재치 있는 좀 인사말을 올리시는 분들께 네. 저희 책 선물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럭키박스 준비했는데 오늘 선물을 아주 많이 준비를 했다고 제작진들에게 들었는데 네. 뭐 책상 책사 책을 모으는 게 취미다. 자신의 이야기들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LED 화면 뒤에 보니까 지금 유사랑 씨 너무 이뻐요. 강현철님 어디 감사합니다. 계십니까? 강현철님. 예, 강현철님. 예, 저희 럭키박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예, 축하 인사드리고요. 지금 뭐 선정되지 않으셨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저희가 계속 여러분께서 참여하시는 코너 만들어 뒀기 때문에 그때 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네. 예,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북페스티벌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 아까부터 객석에서 저희를 좀 뚫어지게 쳐다보는 분이 계십니다. 네, 누구시죠?
이분을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네. 천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이어서 오늘 저는 사랑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꾼이요. 또 유사랑 씨의 이름하고도 같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사랑을 마구마구 전해주시는 그런 분을 오늘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누구시죠? 예, 오늘의 주인공은요, 결코 가볍지 않은 고민을 이 재치 있게 풀어낸 책으로 독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분입니다. 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라의 저자 김지훈 작가입니다. 네, 김지훈 작가님 먼저 여기 계신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지훈입니다. 네. 와, 햇빛이. 네. 그렇죠. 가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직 낮에는 좀 더운 것 같아요. 앞에 앉아있으니까 눈이 안 떠지네요. 그렇죠. 앞서 소개해드린 것과 네네. 같이 김지훈 작가님에게 수식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1,500만 뷰에 달한다고 하고요. 천만 요정, 또 연애 상담을 해주는 사랑꾼, 청춘들의 위로자를 자청하는 사이다 언니라는 수식어까지 아주 다양한데 그중에서 네. 어떤 수식어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사이다 언니? 네. 사이다 언니. 네. 왜 사이다 언니가 좀 마음에 드십니까? 안 그래도 인생 너무 답답하니까. 저도 그 수식어가 정말 마음에 네, 들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답답할 때 먹으면 좀 내려가잖아요. 네, 그쵸. 그런 거. 네. 오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번 북 페스티벌 제목을 이 말하고 쓰고 사랑하라라고 지었는데요. 네. 이 최근 출간하신 책 제목도 이와 비슷합니다. 말하라라는 말을 제일 앞에 붙여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동안 이 일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의 어떤 뭐 부부나 연인들이나 뭐 이런 또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되게 이제 직업상 많이 듣게 됐는데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굉장히 그냥 말을 못 해가지고 네. 굉장히 간단한 건데 우리가 말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말을 그 사람한테 못해서 생기는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한테 막 이메일을 엄청 많이 보내시는데 메일을 정말 잘 쓰세요. 너무 잘 쓰시고 막 딱 그거 하나만 보면은 어떤 사연인지 막 이해가 갈 만큼 너무 잘 쓰시는데 이거를 그냥 그 상대한테 보내면 해결될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희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왜 그 당사자한테는 이렇게 못할까? 보시면서 되게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고 네. 또 돌아보면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네. 사람들이 되게 딱 그 사람한테 말해야 될 거를 되게 말을 못해서 답답한 일이 많구나. 그래서 이번 책을 고민을 하다가 말하라를 제일 앞쪽으로 빼게 됐어요. 네. 평생 뭐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단어만 들었을 때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연인들의 그 뜨거운 사랑이 저는 이렇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앞서 제가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About Time OST 곡도 이제 연인에 관한 사랑곡이고, 근데 이 책에서 청춘들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네, 이 책은 좀 기본적인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았고요. 자기 자신하고의 관계, 또 가족, 나를 중심으로 맺는 모든 다양한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이 책의 제목,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말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중간의 제목인 슬퍼하고에도 눈길이 갑니다. 이 작가님께서 또 이렇게 슬퍼하고를 중간에 넣으신 이유도 뭘까 궁금해져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SNS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를 계속 눌러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의 삶을 관찰할 때는 다 괜찮잖아요. 대부분 다 괜찮고 다 잘 살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슬픈 순간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마땅히 슬퍼해야 될 것도 되게 많은데 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도 보면 저도 그랬지만 울면은 실컷 울으라고 얘기해 주진 않았거든요. 네. 그만 울어. 뭐 왜 울어? 네. 왜 울어? 그만 울어.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고 맞아요. 뚝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좀 슬픔을 표현하고 걸어다니면 청승 떨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 삶에 어떤 분량의 슬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그만큼 잘 느끼고 표현하는 만큼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행복지에 좀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슬픔이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 슬프면 약간 루저가 되는 분위기. 그리고 우리 파이팅이라는 말 너무 잘 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들으면 되게 어떨 때 굉장히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니, 더 이상 낼 힘이 없는데 뭘 더 파이팅 하라는 건가. 지금 그런 생각 속에서 네. 좀 제가 느끼는 어떤 슬픔의 당위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좀 같이 우리가 못다한 슬픔이 있다면 슬퍼했으면 좋겠어서 두 번째를 슬퍼하라로 담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슬픔이라는 감정을 맞닥뜨리지만 그거를 털어놓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책 구절 속에서 제가 마음에 닿는 구절이 있었는데 슬픔은 말리는 게 아니다. 슬픔은 자신을 알아줄 때만 우리 곁을 떠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정제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요거 슬픔을 말리는 게 아니야. 이거는 제가 저희 애를 키우면서 아이한테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슬픔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솔직히 배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사랑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네, 몰랐었지만 맞아요. 네. 슬픔은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슬픔은 어떻게 느끼고 인생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소화되는지 진짜 잘 몰랐었는데 저희 애가 자기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제가 저 또한 엄마가 딴 거 찾아줄게 울지 마 이랬더니 저희 애가 그때 8살이었는데 엄마가 뭔데 내 슬픔을 말려 슬픔은 말리는 게 아니야. 근데 그때 약간 제가 머리에 뭐로 띵 맞은 것 같았거든요. 네. 아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슬픔을 말리고 있었다니.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와 그래 미안해 충분히 슬퍼해 그리고 되게 옆에 약간 바보처럼 앉아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거를 책에다가 쓴 거고 지금 현재도 저도 다른 사람들은 슬픔을 어떻게 처리해 가고 있나 이러면서 저 또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똑똑한 아이를 두셨어요. 작가님의 아들이기 네.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 저도 그러니까요.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애들은 다 요즘 애들이 다 그런가요? 사실 이렇게 내 감정에 충실해서 억울할 때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뭔가 이유를 대고 이러면은 또 이렇게 꾸지람을 듣고 또 가만히 있으면은 꽁하게 있다고 또 그죠. 혼나고 그런 경우들이 저도 어릴 때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렇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표현들 자체를 점점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물었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전 세계 정신건강의학계에 그 기여한 바가 화병이잖아요. 네. 이 화병은 아시아, 딱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지는 민속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민속병이라고 그 텍스트에서 봤을 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뭐 어디 아프리카나 어디 갈 때 막 주사 맞잖아요. 거기 풍토병 걸리면 근데 예방주사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소통에 대한 억압들이 결국 우리에게는 토속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에 걸릴 만큼 요즘에는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50대 남성들은 뭐 5명 중에 거의 2명이 우울증이다 막 이런 네. 얘기가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억압돼 왔던 게 이제 막 많은 병폐들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김지훈 작가님의 말씀을 계속 저희가 듣고 있는데 네. 이 와중에도 오픈 채팅방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멘트를 좀 몇 개 소개해드릴까요? 홍우님께서 표현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유유하셨습니다. 맞아요. 저희만 어려운 건 아니고 또 사랑은 말로 합시다라고 또 김도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사랑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죠. 저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당연히 알겠지. 내가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 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 말을 안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생긴 오해들도 저는 또 실망하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요즘 느끼고 또 작가님 책을 보면서도 엄청난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런 네. 부분에서. 안 그래도 이 책의 또 마지막 제목이 사랑하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작가님께서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알랭드 보통이 그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직관으로 시작해서 설명으로 유지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관으로 이제 사랑을 시작하죠. 이제 끌리잖아요. 내 타입이야. 웬일이야. 그 말을 알아듣더라니까. 야, 완전 옷이 완전 내 타입이야. 너무 끌려. 그래서 직관으로 사랑이 시작되는데 직관으로 사랑이 유지되지는 않죠. 그래서 사랑이 유지되는 건 계속되는 설명인데 사랑이라는 게 어떤 감정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계속되는 설명의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설명이라는 건 장기적인 관계에서 네가 지금 락앤락 뚜껑을 왜 안 닫은 게 내가 이렇게 열이 받냐면 이런 거를 이제 차근차근 얘기해 가는 게 사랑을 유지하게 되는 설명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됐어 그만하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둘 사이에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을 하지 않는 기대치가,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통해서 되게 많이 해결될 거라고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 말을 한다고 해결이 잘 되지는 않아요. 네. 어떤 그 관계, 부부관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거의 68%는 죽었다 깨어나도 3번 태어나도 절대 해결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30%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30%라고 하면은 그거의 반만 해도 15개죠. 이 사람하고 갖고 있는 문제 100개 중에서 15개만 해결돼도 나는 반타작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100개가 다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근데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거나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표현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네. 문제 해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거든요. 네. 자기 자신에게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해서도 여유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표현. 억압하지 않는 표현. 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선글라스 끼고 계시고 지금 키보드 앞에 계속 앉아 계신데요. 혹시 작가님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좀 예전에 좀 표현을 잘 못해서 사랑에 좀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이 있다.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네. 심금을 울리네요. 그러니까요. 김지훈 작가님 지금 음악으로 네네. 어떤 감정을 좀 담아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약간 그 후회? 후회. 후회? 네. 미련. 네, 후회 막 이런 왠지 거. 밤에 자니라고. 아침에 이불킥 불을. 근데 뭔가 구구절절하면서 좀 슬픈 것 같아요라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회상이라고 또 랑님께서 네. 하셨는데요. 회상. 예, 좋은 또 회상의 표현이네요. 느낌이 네. 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김지훈 작가님의 출연 소식에 북소리 앞으로 좀 비슷한 고민을 가진 5년차 커플의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며칠 전 5년 사귄 남자친구와 크게 싸웠습니다. 평소 제 얘기도 편견 없이 참 잘 들어줘서 제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고 작년까지 저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연락이 뜸해지고 대화도 거의 없습니다. 둘이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도 숙소에만 누워있더라고요. 항상 무기력한 모습이 걱정돼서 술 한잔 권하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봐도 대답도 않고 한숨만 쉬더군요. 제가 남친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헤어지잔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도 저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난 네가 없으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남자친구는 그 후로 제게 연락도 자주 하고 관계를 개선해보려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남자친구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고민을 덜어주고 싶고 힘든 일이 있다면 같이 겪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를 다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사연을 음악과 함께 들으면서 참 오래된 연인들은 한 번씩 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작가님께서는 혹시 이런 연인들을 위해서 좀 어떤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참 이분 사연은 참 두 분 다 너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좀 느껴지는 네. 애틋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여기 마지막에 이런 질문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저는 연인들이 바로 이 부분이 말을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어떻게 해줄 때 너는 행복해? 그러면 생각보다 꽤 구체적인 순간들을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 내가 커피 마실 때 가만히 옆에 있으면 좋겠어. 내가 전화를 할 때 아주 반갑게 받아주면 그때 난 행복해.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대부분 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잘 물어봐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장기적으로 연애를 하셨잖아요. 5년 이러면 대부분 이제 부부 비슷한 이제 이런 시간을 이제 보내시게 네. 이제 되는데, 근데 그게 되게 당연한 여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애써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뭐 사귄 지 이제 6년이 되어 가는데요. 처음처럼 다시 떨릴 수 없을까요? 처음엔 정말 우리가 잠도 못 자고 막 5시간씩 전화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네, 맞아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버려야지 돼요. 우리는 이제 앞 전진밖에 없어요. 후진은 없고 그냥 사랑은 로맨스의 감정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로맨스를 지나서 이제 애착이라는 감정으로 가죠. 조금 더 신뢰감이 있고 무게감이 있고 그다음에 말 안 해도 알 것 같은 느낌,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나를 지지해주는 느낌, 이런 것들이 또 사랑의 굉장히 또 다른 어떤 가치들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약간 불타는 사랑, 아주 막 가슴을 막 이렇게 부정맥 같은 사랑 막 이런 거를 우리가 네. 너무나 그 사랑의 어떤 큰 에너지로 또 가치로 평가하는데, 그거보다는 사랑의 다른 모양들을 받아들여가는 것이 네. 어른들의 사랑인 것 같아요. 또 뭐 꼭 어른이라기보다 장기적인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두 패턴의 사랑을 보통 선택하죠. 이렇게 아주 그냥 짧게 가슴 불타고 사그라들고 끝나고 사그라들고 끝나고 이런 사랑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장기적으로 사랑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내 인생에서 장기적인 사랑을 선택했다면 이제 이런 무료함들이 그냥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한 황혼에 다시 처음처럼 열정적인 사랑의 시기가 도래야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긴 시간을 간 사람들에게 오는 심리적인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있다니까 그걸 또 기대하면서 이렇게 가보는 거죠. 네. 그날이 언제 올 수 있을까? 저는 뭐 한편으로 기대가 되고 네.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암담하죠. 네. 근데 이 연인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싸우게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이 싸움의 과정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또 잘 못하는 경우에는 또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싸움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하는 싸움이나 때리는 싸움은 나쁘지만 이렇게 언쟁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역시 어렸을 때 싸우지 마, 싸우면 안 돼, 여기까지 배웠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는 이제 뒤에 잘 배우지 못한 거죠. 근데 싸움 자체는 의사소통의 되게 한 형태고,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수록 잘 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느낄수록 적정한 싸움을 할 수 있고, 적정한 싸움이 관계에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는 안 싸웠다는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데, 뭐 안 싸운 게 예를 들어 두 분이 정말로 성품이 너무나 훌륭해서 안 싸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굉장히 참았거나, 아니면 둘 다 너무나 불필요하게 억압을 많이 했거나 갈등을 회피했기 때문에 안 싸운 경향이 더 많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안 싸우려면 정말 성숙한 성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훌륭한 성인들은 속세의 연애를 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세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굉장히 인간적인 거고 그거를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네,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잘 싸워야 돼요. 잘 싸우라. 네, 근데 정말 잘 싸우라라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잘 싸우라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싸움의 기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내가 싸우다가 연인한테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받아봤다. 본인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래요. 열심히 경청만 할 때 말이라도 한다면 답답하진 않겠지만 스펀지처럼 잘만 들어주니 답답한 걸 풀려다가 화만 나신다고 하셨고요. 그래, 너 한번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일단 되게 태도가 좋잖아요. 네. 들어주려는 의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답답할 것 그쵸?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요런 분들은 굉장히 태도가 좋기 때문에 리액션에 대해서 몇 개만 교육해주면 돼요. 어머! 이렇게만 해라고. 그래서 5분 간격으로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서로 배워가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요즘 SNS에 이런 카카오톡 이제 대화 오가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봐도 정말 너무 우라통이 터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싸움의 대화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작가님께서도 워낙 많은 상담을 하셨으니까 이런 사례는 또 비일비재하게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연인이나 부부도요, 카톡으로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예, 카톡 싸움이 제일 참혹해요. 왜냐면 캡처 기능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의사소통은 문자로 했을 때 가장 부정적인 감정이 극대화돼서 전달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말일수록 만나서 눈을 보고 말을 할수록 부정적 감정이 감소하고요. 나쁜 말일수록 문자로 하면 나쁜 감정이 더 부풀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 네. 눈빛이 안 보여요. 네. 눈빛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진짜 만나서는 이렇게 오빠한테 만약에 가버려라는 말을 한다고 치면 만나서 오빠 가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카톡으로 가버려라고 말하는 거랑은 네. 뉘앙스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또 만나서 오빠 진짜 미워 하는 거랑 카톡으로 정말 미워라고 하는 거랑은 뉘앙스 차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분명히 앞도 상황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감정이 서로 격해질 때 카톡으로 싸우거나 이렇게 SNS 싸우잖아요. 반드시 격해지고 조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부부도 절대 카톡으로는 잘 안 싸우는데 저도 이번 책을 쓰다가 바쁘니까 얼굴을 잘 못 봐잖아요. 한번 카톡으로 뭔가 말 한번 했다가 후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맞다. 문자로는 내가 한마디를 더 참는 건데. 그래서 이런 문자 소통에 긍정적 측면도 있죠. 소심한 사람이 좀 자기 얘기를 풀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네. 일단 싸움의 불씨가 텄다라고 느꼈을 때는 일단 만나가 돼야지 이게 카톡으로 하면 이렇게 싸움이 커지더라고요. 이왕이면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날카롭게 하지 말고 좀 잘 싸우는 방법, 그 팁을 작가님께서 몇 가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약간 서운한 게 얘기가 갑자기 격하게 잘 안 풀리는 거는 보통 너무 오래 참았다가 튀어나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제일 원칙은 싸우기 전에 아주 조금 서운하게 시작했을 때 입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거슬리지 않을 때 조금 이런 거 갖고 말하면 좀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 때 네. 그냥 나도 가볍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오빠 너무 자주 늦는 것 같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약간 조금 서운할 때 얘기를 꺼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건 제발 좀 먹고 싸우시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공복 상태에서 싸우시니까 굉장히 격해지시고 맞아요. 기분이 너무 나쁘고 오. 나쁘니까 더 배가 고픈데 더 먹을 게 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 더 우리가 그렇잖아요. 솔직히 배에 기름 좀 바르고 얘기하면 그렇게 아주 심각하지 않을 일도 맞아요. 공복 상태나 아니면 되게 잠을 못 잔 상태 얘기하면 굉장히 날이 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인간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먹고 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싸우실 때 제발 한 번에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 이게 어려워요. 맞아요. 꼭 얘기를 할 때 A라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시면 제발 그 A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꼭 A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아니 그러면 야
나도 그런 적이 되게 많아 이러면서 서로가 갑자기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A 플러스 A 하시는 분들 있죠. 갑자기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자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창고 대방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냥 오늘 다 얘기하고 털고 끝내 이러면 진짜 그날 다 끝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좀 한 번에 하나씩 식사하시고 나서 조금 서운했을 때 요것만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럼 또 하나 제발 얘기하다 나가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얘기할 때만 확 이놈의 죽성 나가버리고 또 들어가버리고 막 차에 타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 너무 답답할 때는 좀 약간 분리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발 온다고 나갔다 온다고 내가 조금만 있다가 온다고 약간 요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격하게 벼랑 끝으로 가는 거는 좀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쯤에서 또 유사랑 밴드의 노래를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곡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번 곡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요를 한 곡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 가사 내용이 떠나고 난 후에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이었음을 깨닫고 네.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하겠노라 네. 라는 멋진 가사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잘 아시죠? 이 곡을 또 보사노바라는 리듬으로 한번 편곡을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버려졌어.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젠 깨달아요. 그대만은 나였음을.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만이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계속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 무슨 말이 감사합니다. 필요하겠어요.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저보다도 여기 피아니스트 분께서 지금 계속 땡볕에 햇볕을 바로 맞으면서 그러게요. 대기하고 계셔서 박수 한 번 더 크게 네, 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우리 현실이 영화처럼 그렇게 배경음악도 깔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유사랑 씨가 딱 그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서울광장이 네. 영화의 한 장면이 된 것 같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책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이 연인뿐만 아니라 이 가족, 형제, 또 친구에게 또 우리가 이제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연인처럼 직접적으로 사랑한다. 특히 네.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정말 않아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죠? 사랑하는 관계인데 네, 정작 말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막 엄마 사랑해 그럼 왜 그래? 막 이러고 무슨 일 있어? 그리고 너 뭐 용돈 사고 필요해? 쳤지? 막 네.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우리가 그것도 참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할 말은 안 하고 사는. 할 말을 안 하고 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했던 말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건강한 가정의 척도 중에 하나가 사랑한다는 거를 말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언어화해서 표현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를 알지만 언어 표현이 없는 게 또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또 한 그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언어화하는 표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쑥스러우면 이제 그 톡으로라도 하면은 그런 게 참 가족 간에는 쑥스러울 때도 이모티콘 좀 쓰고 하면 그게 또 그렇게 서로 못다한 말을 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남편과 또 이 아내, 이 아이들까지는 자주 또 대화를 그래도 하지만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이 대화하기가 또 쉽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 오늘 녹화하는 방송이 또 추석 시즌에 네. 방송이 됩니다. 벌써 이제 또 추석하니까 약간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약간 보입니다. 네. 아주 좋은 명절인데 한가위인데 어떻게 하다가 명절이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요. 아니 요즘에는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것도 생겼대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할 거면 차라리 나한테 돈을 골라서 주고 돈을 해라. 주고 하라고. 라는 건데 잠깐 화면을 여러분 보실까요? 근데 몇 가지가 있죠. 또. 네. 네. 아이고, 살 좀 빼야 인물이 살겠다. 뭐 이렇게 정말은, 외모 지적하면 네, 정말 싫습니다. 10만 원 벌금이죠. 애인은 있니? 연애 좀 해야지. 역시 10만 원. 너희 이제 애 가질 때도 되지 않았니? 그러면 50만 원. 이거 한 500만 원, 5천만 원 정도로 밀려야 되잖아요. 와, 저 6가지 질문은 정말 제가 명절 때 돌아가면서 들었던 질문인 것 같아요. 차례차례. 그렇죠. 정말. 와, 진짜 싫었어요. 맞아요. 네, 진짜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저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사람들 이렇게 명절에 만났을 때 되게 점수를 많이 깎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안에 어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기의 점수를 스스로 깎아버리고 완전히 자기의 자리를 스스로만 이렇게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사람들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결핍에 대한 질문으로 인사하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야, 뭐, 살은 좀 빠졌어? 네. 야, 뭐, 취업은 되니? 그 학교 갔어요. 그럼 뭐, 취업은 좀 되는 학교야? 야, 너 애기는 안 가져? 제가 애기 첫째 낳았더니, 야, 둘째는 안 가져? 딸 낳으면, 아들이 있어요. 아들 낳으면 딸이 있어야지. 막 이런 끝이 식으로 없네요, 계속해서 정말. 네. 결핍에 대한 질문으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한국말은 인사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인사는 반가워. 야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갑다. 야 우리 좀 재밌게
지내자 이러면 되는데 괜히 막 살은 빠진 거냐 막 이런 인사들이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명절 때 나는 정말 이런 소리 듣기 싫다 하는 것들이 있죠. 지금 오픈 채팅방 여셔서 네, 벌써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있네요. 까까님 요즘은 얼마나 보니 이거 정말 궁금하셔서 물어보는 게 맞죠? 그러게요. 정말 진짜 궁금하신 거죠? 정말 궁금하신 거죠? 혹시 적게 주시면 뭐 더 용돈이라도 주시려고. 그럴까요? 또 얼굴 후덕해졌다는 말. 후덕이라는 표현은 네. 그 어디에도 속상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그러니까요. 저 그럼 이분들 중에서 네. 저희 럭키박스 받으실 분 한번 선정해 볼까요? 작가님 이 중에서 가장 공감하시는 네. 글이 있을까요? 이게 여성으로서 좀 마음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애는 언제 갔니? 이런 나나님. 질문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애는 왜 안 네. 갔니? 언제 갔니? 왜 하나 낳니? 아들 갖고 되겠니? 딸 낳아야지. 셋은 있어야 돼. 이런 거 너무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요걸로. 예, 그럼 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나님. 예, 저기 계시는군요. 예, 저희 김지훈 작가님 책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김지훈 작가님의 책 제목이 말하고 또 슬퍼하고 사랑하라인데 오늘 또 그 사랑을 말하는 용기를 내신 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네. 오늘 아내를 위해서 정말 우와. 커다란 용기를 발휘하신 분이 대단하신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요.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와. 네. 네, 이 두 분이신데 여기 보이시면 이 남자분 성함이 우성태 네, 우성태 씨예요. 예, 지금 아내를 위해서 어떤 고백을 하기 위해 이 무대에 올라오실 텐데요. 어디 계십니까? 손 들어주시죠. 예, 앞에 계신데요. 무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성태라고 하고요. 지금 저희 둘이서 웨딩 사진을 지금 같이 찍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부부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스튜디오에서 같이 일하다가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웨딩 스냅 작가 박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늘 무대에 선 사람인데도 늘 떨리거든요. 긴장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긴장되네요. 네. 그럼에도 오늘 용기를 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24시간 같이 함께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함께 한다는 게 좋기 때문에 좋은데 진짜 좋은 직업일까요? 많이 더 들으시는데. 근데 이제 일이랑 이제 휴식이랑 뭐 사랑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공간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선들이 좀 모호해지고 처음에 제가 좋아했던 마음이 요즘에는 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작은 이벤트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좀 용기를 내봤습니다. 네. 아니 오늘 또 아내분을 위해서 우성태 씨가 편지를 써 오셨는데요. 제가 그 편지를 이렇게 미리 받았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고백의 시간 가져보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겠다. 사랑하는 이영아, 요즘 새 스튜디오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새 공간에 오니까 우리 처음 옥탑방에서 신혼 꾸렸을 때 기억이 나. 스튜디오도 각자 방도 따로 없이 그 좁은 집에서 정말 고생 많았잖아.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세종대 가서 학식도 먹고 오고 그랬는데 어느새 새 스튜디오도 생기고 옛날 일 같이 느껴져. 이런 얘기한 적 있지? 연애 초반에 넌 참 불꽃 같았는데 그땐 내가 그냥 새로워서 그랬구나라고. 연애 때만큼 내가 너한테 몰입하지 못해서 네가 서운했나 봐. 하지만 난 24시간 집에서 스튜디오에서 너랑 같이 있는 지금이 제일 재밌어. 너의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엉뚱한 모습들이 아직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앞으로는 그런 얘기 듣지 않게 더 많이 표현할게.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하면서 봐왔던 많은 신랑 신부님들 가운데 이분들은 정말 닮고 싶다고 생각했던 분들처럼 그 누군가 우리를 봤을 때 저 부부를 닮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자. 앞으로도 재밌게 일하고 재밌게 놀고
싸울 땐 잘 싸우고 화해하고 협상하고 맛있게 멋있게 같이 잘 살자. 요즘 바빠서 밥도 잘 못 먹었지? 끝나고 간장게장 먹으러 가자. 밥 3공기. 행복하자. 사랑한다. 오늘 아내분께 준비한 선물도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선물도 함께 네 주시죠. 네, 전달해 주시죠. 네, 아우, 예, 좋습니다. 아우, 또 이렇게. 그냥 주면 재미없죠. 네. 일어나셔서 네. 네. 여러분 크게 한번 박수 네, 주시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편분께서 오늘 또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이 편지 내용 들으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직업이 관계를 찍는 직업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만난 커플들을 찍고 결혼식에서 만나서 찍고 그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찍으시러 오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찍으면서 한 7년 정도 저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좋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의문점도 갖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진짜 많이 싸웠어요. 엄청 많이 싸웠는데 근데 저희는 한 번도 헤어지거나 뭐 어떤 끝을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오늘 그렇게 제가 참고 잘 견뎠고 성태 씨도 잘 견뎌주고 했던 그런 게 오늘로써 이렇게 뭔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김재윤 작가님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네. 네. 저 진짜 약간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정말 제가 아내는 안 해주면 너무 고맙네요.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맞아요.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성공했어요. 네. 네. 이따가 또 끝나고 간장게장 드시러 가셔야죠. 저희가 간장게장을 먹은 적이 없어요. 비싸서. 근데 오늘은 과감하게 맛집을 가서 소주도 먹고 같이 좀 대화 좀 하고 싶어요. 예. 그럼요. 꼭 3공기 드셔야 됩니다. 네. 충분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큰 용기를 내주신 우성태 씨 부부에게 여러분 앞으로 좋은 사랑 갖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장게장 맛있게 드십시오. 네, 이제 김지훈 작가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작가님께 좀 여쭙고 싶은 말은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또 오늘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점이에요. 사실 이 책을 아우르는 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살면서 제 스스로를 제가 가장 힘들게 했던 거 하나를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제 많이 마음에 정리를 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니까 제 성격이 굉장히 와일드하고 막 화끈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자기 표현 잘 못하고 낯가림이 굉장히 심한 특성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약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잘 표현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제가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계속 쌓여오면서 결국에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실천하고 있는 거 하나는 그냥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를 너무나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조금 나도 편안하게 그냥 좀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희 앞집 아줌마가 그렇게 개 목줄을 안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 하면서도 제가 너무나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처음으로 말했어요. 그냥 이렇게 영혼 없이 목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제 마음이 자유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도 많이 안 하고 다니시겠죠. 하지만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 한번 했기 때문에 저는 어제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또 그 아줌마에게 더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제가 실천하는 한 가지 자기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빠도 돌아가시고 소중한 가족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
이럴 때 그냥 꽁꽁 싸놓는 것보다는 말해도 솔직히 아무 문제가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말을 하지 않았을 때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중요한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데는 중요하다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또 어떤 소감을 느끼셨는지 궁금한데 오픈 채팅방 잠깐 좀 살펴볼까요? 책소년님, 나를 사랑하는 법. 내 감정을 그때그때 기록하는 감정 일기를 쓰고 있어요. 슬픔도 내 삶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윤석호님이 사랑하고 살기에도 너무 짧은 우리네 인생.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열심히 사랑하자. 북콘스트 오늘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떠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예, 괜찮으셨죠? 즐거우셨죠? 김지훈 작가님은 또 오늘 이 북콘서트 어떤 느낌으로 즐기셨는지 궁금해요. 네. 이제 좀 해가 졌는데요. 저희야 일이니까 한다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굳이 여기 앉아있지 않을 자유가 있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웃어주시고 막 진지하게 끄덕여주시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쉬우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또 유사랑 밴드가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곡은 제 1집 앨범에 수록된 저의 자작곡입니다. 제목은 사랑하리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제 삶이 바뀌게 됐어요. 아주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서 제가 늘 좀 우울하고 슬프고 어둡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통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터득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위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리라는 곡을 쓰게 됐습니다. 예, 네, 이 곡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사랑하리를 유사랑 씨께서 이렇게 부르시면서 가장 열띤 호응을 해주시는 한 분께 네. 김지훈 작가님의 나무책 네. 한 권을 네. 이따 선물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눈여겨봐 주십시오. 네, 어떤 분이 알겠습니다. 가장 활발한 피드백을 보내시는지요. 네. 네, 오늘 좋은 책과 또 여러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 들려주신 김지훈 작가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TV책방 북소리 계속 또 진행되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간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이 살아간다 끝이 없는 어두운 아침 눈을 뜨니 반복된 똑같은 하루 기다린다 어딘가 숨어버린 소망이 지쳐갈 때 손 내밀어 알 수 없는 빛을 안겨준 나 그대를 사랑하리 내 모든 눈물 다 가져가준 널 사랑하리 사랑하리라
피고 내 머리에 날개가 달려 내 생각은 하늘을 날고 내 맘엔 향기가 나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 예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레야 이 사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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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녹은 눈물 다 가져가준 널 사랑하리 사랑하리라.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사실 이런 식의 페스티벌을 이제 접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굉장히 좋았고. 전 완전 좋았어요. 여기 와서 그냥 여기 와서 다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다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아이들한테는 자유롭고 책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는 좋은 페스티벌 같습니다. 네, 우선은 좋아하는 작가분의 책을 받게 되어서 너무 좋고 요즘에 제가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전달을 할지 또 가족 여기 있는 저희 아들이랑 그리고 배우자한테도 어떻게 말을 할지 평소에 고민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결책을 찾은 것 같고 빨리 이 책을 읽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항상 사랑해주는 저희 신랑이랑 가족한테도 감사하다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떤 시작이라는 어떤 새로운 계절에 걸맞게 되게 저희 가족한테 좋은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좀 그냥 책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하듯이 아이들의 어떤 성장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계절이에 책, 가을, 그다음에 사랑 지금 이 계절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I don't like it. I love it, love it, love it. Uh-oh. So good it hurts. I don't want it. I gotta have it. Uh-oh. When I can't find the words, I just go. I don't like it. No, I love it. I don't like it. No, I love it. All out, turn the beat up. Hey, now I'm glad to meet ya. Turn up, girl, blow the speaker. Yeah, think about it now, blow the speaker. I'll speak louder, let's get wild tonight. Billionaire bottles, we just down. I'm like.